안녕하세요. 20년간 시니어 건강 상담을 해온 김정민 재활 전문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바로 올바른 운동만으로도 어떻게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봄 제게 상담을 받으러 오신 73세 박영수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지팡이에 의존해서 겨우겨우 걸어오시더니 의자에 앉으실 때도 한참을 헉헉거리셨거든요. 선생님, 저는 이제 포기했습니다. 몸이 너무 약해져서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고 며칠 전에는 의자에서 일어나려다가 주저앉을 뻔했어요. 이제 그냥 조용히 지내다가 가려고 합니다. 하시더라고요. 평생 사무직에서 일하시면서 운동다운 운동을 해본 적이 없으셨고 은퇴 후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근육이 사라진 상태였어요. 하지만 저는 20년간 수많은 시니어분들과 함께 하면서 한 가지 확신하게 된 진실이 있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고 올바른 운동만 한다면 언제든 건강한 몸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박영수 어르신께 가장 먼저 추천해 드린 운동이 바로 체어 스쿼트였습니다. 그냥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게 운동이 되나요? 하고 의아해 하셨죠? 바로 그거예요, 어르신.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하는 동작이지만 정확한 방법으로 반복하면 놀라운 효과가 있거든요. 체어 스쿼트는 허벅지 앞뒤 근육, 엉덩이 근육, 코어 근육까지 모두 강화시키는 완벽한 운동이에요. 의자 끝에 살짝 걸터 앉아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팔은 가슴 앞에서 깍지를 껴주세요. 상체를 살짝 앞으로 숙이면서 천천히 일어나는 겁니다.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엉덩이를 뒤로 쭉 빼는 느낌으로 해야 해요. 어르신이 직접 해보시더니 어라, 평소에 하던 동작인데 이렇게 정확하게 하니까 다리에 힘이 많이 들어가네요. 특히 엉덩이 쪽 근육을 많이 써야 하는구나 하시면서 신기해 하셨어요. 처음에는 5번만 해도 힘들어 하셨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죠? 일주일 후 어르신의 표정이 밝아져 있었어요. 선생님, 신기한 일이 있어요. 어제 화장실에서 일어날 때 예전보다 훨씬 쉽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10번도 연속으로 할 수 있게 됐어요. 2주일 후에는 15번, 3주일 후에는 20번을 연속으로 할 수 있게 되셨죠? 한 달 후 박영수 어르신에게서 온 전화는 제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선생님, 저 어제 3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중간에 쉬지도 않고요. 숨도 안 차고 다리에 힘이 생긴 것 같아요. 지팡이 없이도 집 안에서는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됐어요. 정말 신기해요. 하체 근력이 회복되신 어르신께 이제 상체 운동도 추가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벽을 이용한 팔굽혀펴기였는데 벽에서 팔 길이만큼 떨어져 서서 벽에 손을 대고 몸을 앞뒤로 움직이는 운동이에요. 아, 이 정도라면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닥에 엎드려서 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서서 할 수 있는 거였구나 하시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셨어요. 2주 정도 두 운동을 함께 하신 후 어르신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며칠 전에 무거운 쌀포대를 혼자서 들어 올렸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어깨와 팔에 힘이 생긴 게 느껴져요. 그리고 자세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거울을 보니까 등이 펴지고 당당해 보인다는 소리를 듣고 있어요. 2달 후 박영수 어르신을 다시 만났을 때 처음 만났던 그분이 맞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달라져 계셨어요. 지팡이 없이 씩씩하게 걸어오시더니 의자에 앉으실 때도 전혀 힘들어하지 않으셨거든요.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이제 손주들과 놀아줄 수 있어요. 아내도 예전에 제 모습이 돌아왔다고 기뻐해요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하지만 저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많은 시니어분들이 다른 문제들로 고민하고 계시거든요. 박영수 어르신이 놀라운 회복을 보인 지 한 달 후 제게 새로운 분이 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75세 이순희 할머니였는데 첫 인상부터 남달랐어요. 조심조심 벽을 짚고 들어오시더니 의자에 앉을 때도 양손으로 의자 팔걸이를 꽉 잡고 계시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요즘 걸을 때마다 무서워요. 작은 턱에도 발이 걸려서 넘어질 뻔한 적이 여러 번 있거든요. 특히 밤에 화장실 갈 때는 정말 무서워요 하시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이순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니 정말 아찔한 순간들이 많으셨더라고요. 지난주에는 마트에서 장 보다가 바닥이 조금 젖은 곳에서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고, 며칠 전에는 집 앞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서 난간을 간신히 잡고 큰 사고를 면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혼자 사시는 할머니에게 낙상은 정말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할머니, 정말 위험한 상황들이 많으셨네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균형 감각은 충분히 회복할 수 있어요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20년간 상담하면서 깨달은 것 중 하나가 시니어 분들에게 가장 무서운 적이 바로 낙상이라는 것이에요. 한번 크게 넘어지면 회복하는데 몇 달이 걸리고 그 사이에 근육이 다시 약해져서 악순환이 반복되거든요. 하지만 균형 감각을 기르는 운동만 꾸준히 해도 이런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첫 번째 균형 운동 한발 서기의 기적. 이순희 할머니께 가장 먼저 소개해드린 운동이 바로 한발 서기였습니다. 한발 서기라고 하니까 할머니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선생님, 그거 위험하지 않나요? 넘어지면 어떡하죠? 걱정 마세요, 할머니. 의자 등받이를 잡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처음에는 3초만 버텨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방법을 천천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의자 등받이를 한 손으로 가볍게 잡고 한쪽 발을 살짝 들어 올려 보세요. 너무 높이 들 필요 없고 발가락 끝만 바닥에서 떨어뜨리는 정도면 충분해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오른발을 들어 올리시더니 금세 흔들리시면서 의자를 꽉 잡으시더라고요. 어머,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거였나요? 예전에는 한 발로도 잘 섰던 것 같은데 하시면서 당황하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할머니. 균형 감각은 사용하지 않으면 정말 빨리 떨어져요. 하지만 연습하면 금세 좋아져요. 처음에는 다들 그래요 하고 격려해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 2초도 버티기 힘들어 하셨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매일 조금씩 연습하겠다고 다짐하시더라고요.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났을 때 할머니 표정이 조금 밝아져 있었어요. 선생님, 신기한 일이 있어요. 매일 조금씩 하니까 몸이 기억하는 것 같아요. 이제 5초 정도는 버틸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보다 걸을 때 안정감이 생긴 것 같거든요 하시더라고요. 한발 서기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신 할머니께 두 번째 균형 운동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뒤꿈치 발끝 걷기라는 운동인데 마치 모델이 런웨이를 걷는 것처럼 한 발의 뒤꿈치를 다른 발의 발끝에 바짝 붙여서 일직선으로 걷는 거예요. 할머니가 재미있어 하시더라고요. 어머, 이거 재미있겠는데요? 모델 된 기분일 것 같아요 하시면서 벌써 해보고 싶어 하셨어요. 복도나 거실에서 벽을 따라 천천히 걸으면 되는 아주 간단한 운동이에요. 처음에는 벽을 한 손으로 가볍게 짚고 시작하세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시작하시더니 세 발자국만 걸어도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셨어요. 이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네요. 그냥 걷는 거랑 완전히 다르네요 하시면서 웃으셨거든요. 맞아요, 할머니. 이 운동은 서 있을 때의 정적 균형과 달리 걸으면서 하는 동적 균형을 기르는 운동이에요. 실제 생활에서 넘어지는 것은 대부분 걸어가다가 일어나거든요 하고 설명해 드렸죠. 할머니는 정말 열심히 연습하셨어요.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꼭 해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2주 정도 지나니까 할머니의 실력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한발 서기는 의자 잡지 않고도 15초 이상 할 수 있게 되셨고, 뒤꿈치 마이너스 발끝 걷기도 벽을 살짝만 짚고 10걸음 정도는 걸을 수 있게 되셨어요. 선생님, 이거 하다 보니까 집중이 되면서 스트레스도 풀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걸을 때 확실히 안정감이 생겼어요. 예전처럼 휘청거리는 일이 줄어들었어요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놀라운 변화, 자신감을 되찾은 할머니. 한 달 후 이순희 할머니를 다시 만났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처음 오셨을 때처럼 벽을 짚고 조심조심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훨씬 안정된 걸음으로 당당하게 걸어오시더라고요. 선생님, 지난주에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비가 와서 길이 미끄러웠는데 예전 같았으면 넘어졌을 상황에서 균형을 잡았어요. 몸이 저절로 반응하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어요 하시면서 환한 미소를 지으셨거든요. 더 감동적인 것은 할머니의 자신감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었어요.
밤에 화장실 갈 때 더 이상 무섭지 않아요. 그리고 마트에 갈 때도 예전처럼 불안하지 않아요. 자신감이 생겼어요. 균형 운동을 하면서 제 몸을 믿게 된 것 같아요 하시더라고요. 할머니의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도 정말 뿌듯했어요. 하지만 저는 균형 감각만으로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했거든요. 이순희 할머니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균형 감각은 좋아졌는데 가끔 허리가 아픈 날이 있어요. 이것도 운동으로 좋아질 수 있나요? 바로 그 순간 저는 또 다른 분께 알려드릴 소중한 운동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순희 할머니가 균형 감각을 회복하신 지 2주 후 제게 새로운 상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68세 김철호 어르신이셨는데 전화로 상담 예약을 하실 때부터 목소리에 고통이 묻어나더라고요. 선생님, 허리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허리가 굳어서 한참을 끙끙거려야 겨우 일어날 수 있어요. 밤에도 허리 때문에 뒤척이느라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습니다 하시더라고요. 김철호 어르신이 상담실에 오셨을 때 모습을 보니 정말 안타까웠어요. 허리를 구부정하게 숙이고 조심조심 걸어오시더니 의자에 앉을 때도 아야 하시면서 얼굴을 찌푸리셨거든요. 어르신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니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면서 무거운 것들을 많이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젊을 때는 괜찮았는데 은퇴하고 나서부터 허리가 점점 안 좋아졌다고 하시면서요. 선생님, 병원에서는 디스크가 좀 닳았다고 하는데 수술까지는 안 해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손주 안아주는 것도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혹시 허리에 물이 안 가는 운동이 있을까요? 하고 간절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르신, 걱정 마세요. 허리에 전혀 부담 주지 않으면서도 코어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운동이 있어요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철호 어르신께 가장 먼저 소개해드린 운동이 바로 데드버그였습니다. 이름이 좀 특이하죠? 죽은 벌레라는 뜻인데 등을 대고 누워서 팔다리를 움직이는 모습이 뒤집힌 벌레 같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에요. 하지만 허리에는 전혀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정말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이거든요. 어르신이 조금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누워서 하는 운동이 허리에 도움이 될까요? 서 있거나 앉아서 하는 운동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반대예요, 어르신. 서 있거나 앉아서 하는 운동은 중력 때문에 허리에 부담이 가거든요. 누워서 하는 운동이 가장 안전해요 하고 설명해 드렸죠. 방법을 천천히 알려드렸습니다. 바닥에 편안히 누워서 무릎을 90도로 구부려서 들어올리고 양팔은 하늘을 향해 쭉 뻗어주세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허리를 바닥에 꾹 붙인 상태에서 오른팔과 왼다리를 동시에 천천히 바닥 쪽으로 내렸다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어르신이 직접 해보시더니 어라, 생각보다 어렵네요. 팔다리 움직이는 건 쉬운데 허리를 바닥에 붙이고 있는 게 힘들어요. 배에 힘을 주어야 하는 거죠? 하시더라고요. 정확해요, 어르신. 바로 그 복부 깊은 곳에 힘을 주는 것이 코어 운동의 핵심이에요. 허리가 바닥에서 뜨면 안 되거든요. 처음에는 팔다리를 조금만 움직여도 괜찮아요. 점점 범위를 넓혀가시면 돼요 하고 격려해 드렸습니다. 일주일 정도 데드버그 운동을 연습하신 후 어르신의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선생님, 신기해요. 허리에 전혀 부담이 안 가면서 복부 운동이 되는 걸 처음 경험해봐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예전보다 덜 뻣뻣한 것 같아요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두 번째 코어 운동을 추가해 드렸습니다. 무릎을 가슴으로 당기는 운동인데 이건 코어 강화와 동시에 허리 유연성도 기를 수 있는 일석이조의 운동이에요. 역시 누워서 하는 운동이라 안전하고요. 한쪽 무릎을 양손으로 감싸서 가슴 쪽으로 부드럽게 당겨주는 거예요. 30초 정도 유지하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해주시면 됩니다. 김철호 어르신이 이 운동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선생님, 이 운동하고 나면 허리가 정말 시원해져요. 50년 동안 굳어있던 허리가 부드러워지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데드버그 운동도 처음보다 훨씬 쉬워졌어요. 허리를 바닥에 붙이고 있는 것도 이제 자연스럽게 돼요 하시더라고요. 2주 정도 지나서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르신이 상담실에 오실 때 모습부터 달라져 있었어요. 처음에는 허리를 구부정하게 숙이고 오셨는데 이제는 등을 훨씬 펴고 걸어오시더라고요. 선생님, 요즘 허리 아픈 일이 거의 없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예전처럼 끙끙거리지 않아요. 그리고 자세도 좋아진 것 같아요. 가족들이 키가 커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하시면서 정말 기뻐하셨어요. 예상치 못한 부가 효과? 한 달이 지나자 김철호 어르신에게서 예상치 못한 변화들이 나타났습니다. 선생님, 허리만 좋아진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몸이 안정된 느낌이에요. 걸을 때도 중심이 잡히는 것 같고 계단 오르내릴 때도 훨씬 안정감이 있어요. 그리고 손주들도 이제 마음 놓고 안아줄 수 있게 됐어요 하시더라고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어르신의 수면이 개선된 것이었어요. 밤에 허리 때문에 뒤척이는 일이 없어졌어요. 아내도 저보고 예전처럼 코 골면서 푹 잔다고 하더라고요. 50년 만에 이렇게 편하게 자는 것 같다면서 정말 환한 미소를 지으셨거든요. 코어 운동의 효과는 단순히 허리 통증만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몸의 중심이 단단해지면 전체적인 자세가 좋아지고 다른 부위에 가는 부담도 줄어들거든요. 김철호 어르신도 이런 변화를 몸소 경험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이 남아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뻣뻣해지는 목과 발목을 관리하는 것이었어요. 어르신이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선생님, 허리는 정말 좋아졌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뻣뻣하고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 발목이 굳는 것 같아요. 이것도 운동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적합한 운동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김철호 어르신이 코어 운동으로 허리 통증을 극복하신 지 일주일 후 제게 또 다른 분이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72세 정순자 할머니였는데 전화로 예약하실 때부터 목소리에 피로감이 가득하더라고요. 선생님, 50년 동안 뜨개질을 취미로 해왔는데 요즘은 30분만 해도 목이 너무 아파서 못하겠어요. 목이 뻣뻣해서 뒤돌아보는 것도 힘들고 아침에 일어나면 목 때문에 머리가 아플 정도예요 하시더라고요. 정순자 할머니가 상담실에 오셨을 때 모습을 보니까 정말 목이 불편하신 게 한눈에 보였어요. 고개를 앞으로 쭉 빼고 어깨가 말려있는 전형적인 거북목 자세셨거든요. 할머니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니 평생 앉아서 하는 세밀한 작업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뜨개질뿐만 아니라 자수, 십자수 같은 것들을 정말 좋아하셨는데 이제는 목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더 안타까운 것은 발목까지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 발목이 굳어서 걸음걸이가 어색해져요. 그리고 밤에 종아리가 자주 당겨서 잠을 깨는 일이 많아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하시면서 한숨을 쉬셨거든요. 할머니, 걱정 마세요. 목과 발목 문제는 올바른 스트레칭만 해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특히 할머니처럼 한 자세로 오래 있는 분들에게는 정말 효과적인 운동들이 있거든요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순자 할머니께 가장 먼저 소개해드린 것이 목 스트레칭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목이 뻣뻣하면 빙빙 돌리시는데 그건 오히려 위험해요. 목은 앞뒤좌우로만 부드럽게 움직여주는 것이 안전하거든요. 할머니가 조금 놀라시더라고요. 어머, 저는 지금까지 목을 돌려야 풀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위험한 거였나요? 맞아요, 할머니. 목을 360도로 돌리면 경추에 무리가 가거든요.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하고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먼저 의자에 바르게 앉아서 오른손으로 머리 왼쪽을 잡고 오른쪽으로 부드럽게 당겨 15초간 유지해요. 반대쪽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는 양손을 깍지 껴서 뒤통수에 대고 고개를 앞으로 숙여 15초, 마지막으로 양손 엄지를 턱에 대고 하늘을 보며 15초간 유지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직접 해보시더니 오, 이거 정말 시원하네요. 목 옆쪽 근육이 늘어나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간단하네요. 이 정도라면 뜨개질 하다가 중간중간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시면서 정말 좋아하셨어요. 맞아요, 할머니. 이 스트레칭의 가장 큰 장점이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30분마다 한 번씩만 해주셔도 목이 훨씬 편해지실 거예요 하고 말씀드렸죠. 일주일 후 할머니께서 목 스트레칭 효과를 정말 많이 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목 스트레칭을 규칙적으로 하니까 뜨개질을 2시간씩 해도 예전처럼 목이 아프지 않아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목이 뻣뻣한 것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때 저는 발목 운동을 추가로 알려드렸습니다. 할머니, 이제 발목도 관리해 볼까요? 발목 운동은 앉아서 할 수 있어서 정말 편해요. TV 보면서도 할 수 있고요. 방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의자에 편안히 앉아서 한쪽 다리를 살짝 들어 올리고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시계 방향으로 10번 돌려주세요. 그 다음에는 발끝을 위로 쭉 당겼다가 아래로 쭉 펴주는 동작을 10번 반복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해보시더니 어머, 이거 발목이 정말 시원해지네요. 그리고 종아리도 늘어나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간단한 운동인 줄 몰랐어요 하시면서 신기해 하셨어요. 발목 운동은 혈액순환에도 정말 좋아요. 특히 오래 앉아 계시는 할머니께는 꼭 필요한 운동이에요. 하루에 몇 번씩 해주시면 발목이 굳는 일도 없어지고 종아리 경련도 줄어들 거예요 하고 설명해 드렸죠. 2주 정도 목과 발목 운동을 꾸준히 하신 할머니께 마지막으로 복식호흡을 알려드렸습니다. 할머니, 목과 발목이 좋아지셨으니 이제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운동을 해볼까요? 복식호흡이라는 건데 스트레스도 풀어주고 혈압 안정에도 도움이 되는 정말 좋은 운동이에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한 손은 가슴에, 한 손은 배에 올려주세요. 그 다음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가 부풀어 오르도록 해요. 가슴은 거의 움직이지 않고 배만 올라오는 것이 포인트예요. 그 다음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배를 집어넣는 거예요. 정순자 할머니가 처음 해보시더니 어머, 이거 생각보다 어렵네요. 평소에 가슴으로만 숨을 쉬었나 봐요. 배로 숨 쉬는 게 이렇게 의식적으로 해야 하는 거였구나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할머니. 대부분 성인들이 얕은 가슴 호흡을 하고 계세요. 배로 깊게 숨을 쉬면 자율신경이 안정되고 마음도 편안해져요. 하루에 5분씩만 해도 정말 효과가 크거든요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달 후 정순자 할머니를 다시 만났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처음 오셨을 때의 구부정한 자세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목을 바로 세우고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들어오시더라고요.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목 스트레칭 덕분에 뜨개질을 4시간씩 해도 괜찮아요. 발목 운동 덕분에 종아리 경련도 없어졌고요. 그리고 복식호흡을 하니까 잠도 푹 자게 되고 마음도 편안해졌어요 하시면서 정말 환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더 놀라운 것은 할머니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셨다는 것이었어요. 요즘 손주들한테 뜨개질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전에는 목이 아파서 엄두도 못 냈는데 이제는 몇 시간씩 함께 앉아서 할 수 있게 됐거든요. 정말 행복해요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운동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심폐기능을 안전하게 향상시키는 걷기 운동이었어요. 할머니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이제 몸이 많이 좋아졌는데 심장 건강을 위해서는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바로 그 순간 저는 다음에 만날 분께 알려드릴 마지막 운동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순자 할머니가 목과 발목 관리로 새로운 활력을 찾으신 지 며칠 후 제게 조금 특별한 상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70세 강문수 어르신이셨는데 전화에서부터 걱정이 가득한 목소리였어요. 선생님, 최근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혈압이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운동을 하라고 하는데 심장에 무리가 갈까봐 무섭습니다. 예전에 같은 아파트 사시던 분이 운동하다가 쓰러지신 일이 있거든요 하시더라고요. 강문수 어르신이 상담실에 오셨을 때 정말 조심스러워 하시는 모습이었어요. 계단도 천천히 올라오시고 숨이 조금이라도 차면 멈춰서 진정시키시더라고요. 어르신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니 평생 담배를 피우시다가 5년 전에 끊으셨고 요즘 들어 조금만 빨리 걸어도 숨이 차고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무엇을 해야 할지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할지 몰라서 아예 하지 못하고 계셨던 거예요. 선생님, 젊은 사람들처럼 뛰거나 격렬한 운동은 절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은 유산소 운동을 하라고 하시는데 저 같은 사람도 할 수 있는 안전한 운동이 있을까요? 하시면서 정말 간절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르신, 걱정 마세요.
심장에 전혀 무리 주지 않으면서도 심폐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이 있어요. 바로 올바른 걷기예요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강문수 어르신께 가장 먼저 소개해 드린 것이 빨리 걷기였습니다. 걷기라고 하니까 어르신이 조금 의외라는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선생님, 그냥 걷기만 해도 운동이 되나요? 저는 매일 산책은 하고 있거든요. 산책과 운동으로서의 걷기는 조금 달라요, 어르신. 속도와 방법이 중요하거든요 하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빨리 걷기의 핵심은 옆 사람과 대화하기는 조금 힘들지만 노래를 흥얼거릴 수는 있을 정도의 속도로 걷는 거예요. 너무 느리지도 않고 너무 빠르지도 않은 딱 적당한 강도죠. 이 정도 속도로 30분 정도 걸으면 심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심폐 기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어요. 어르신이 직접 해보시더니 이 정도 속도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힘들지 않네요 하시면서 안도하셨어요. 걸을 때 자세도 중요해요. 등을 곧게 펴고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면서 걸어야 해요. 그리고 발뒤꿈치부터 땅에 닿도록 하고 보폭은 너무 크지 않게 자연스럽게 하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무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숨이 너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면 즉시 속도를 줄이거나 쉬셔야 해요 하고 당부드렸습니다. 일주일 후 강문수 어르신께서 정말 좋은 반응을 보이셨어요. 선생님, 빨리 걷기를 매일 30분씩 하고 있는데 정말 좋아요. 처음에는 15분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30분도 무리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혈압도 조금 내려간 것 같아요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걷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인터벌 걷기였어요. 인터벌 걷기는 3분은 편안한 속도로 걷고 다음 1분은 숨이 살짝 찰 정도의 빠른 속도로 걷는 것을 반복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하면 심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더 효과적으로 심폐 기능을 단련할 수 있거든요. 어르신이 조금 걱정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1분 동안 빨리 걷는 게 괜찮을까요?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요? 걱정 마세요, 어르신. 1분은 정말 짧은 시간이고 바로 다음에 3분 동안 편안하게 걸으면서 회복하시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이 심장을 점진적으로 강화시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처음에는 빠른 걷기를 30초만 하셔도 좋아요 하고 격려해 드렸습니다. 어르신이 직접 해보시더니 정말 신기해 하셨어요. 1분 빨리 걷고 3분 천천히 걷는 걸 반복하니까 생각보다 힘들지 않네요. 그리고 뭔가 운동한 느낌이 확실히 들어요 하시더라고요. 2주 정도 인터벌 걷기를 꾸준히 하신 어르신께 마지막으로 복식 호흡을 함께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걸으면서 호흡을 의식적으로 조절하면 운동 효과가 더욱 좋아져요. 걸을 때 2박자에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4박자에 입으로 숨을 내쉬는 거예요. 배로 깊게 호흡하면서요. 강문수 어르신이 처음에는 어려워하셨어요. 선생님, 걷는 것도 신경 써야 하고 호흡도 신경 써야 하니까 복잡하네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천천히 익숙해지시면 자연스럽게 될 거예요. 일단 호흡에만 집중해서 걸어보세요 하고 말씀드렸죠. 일주일 정도 연습하시니까 어르신이 정말 만족해 하셨어요. 선생님, 호흡을 의식하면서 걷기를 하니까 마음도 편안해지고 집중도 잘 되네요. 그리고 걷고 나서 개운한 느낌이 훨씬 오래 가요 하시더라고요. 한 달 후 강문수 어르신을 다시 만났을 때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처음 오셨을 때의 조심스러운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고 활기찬 표정으로 씩씩하게 걸어오시더라고요.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지난주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정상 범위로 내려왔어요.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리고 계단 올라갈 때도 예전처럼 숨이 차지 않아요 하시면서 정말 기뻐하셨어요. 더 감동적인 것은 어르신이 새로운 목표를 세우셨다는 것이었어요. 이제 아내랑 함께 등산도 가려고 해요. 물론 높은 산은 아니고 동네 뒷산 정도지만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걷기 운동 덕분에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매일 아침 인터벌 걷기를 하는 것이 하루의 활력소가 됐다고 하시면서 정말 환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강문수 어르신의 변화를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운동의 진정한 목적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함도 기록을 달성하기 위함도 아니에요.
통증 없이 내 두 발로 걷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웃으며 여행하고 손주들을 마음껏 안아줄 수 있는 건강한 삶을 오래도록 누리는 것이거든요. 지금까지 박영수 어르신의 체어 스쿼트와 벽 팔굽혀펴기, 이순희 할머니의 균형 운동, 김철호 어르신의 코어 강화, 정순자 할머니의 목과 발목 관리, 그리고 강문수 어르신의 안전한 걷기까지 보면서 확신하게 됐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고 올바른 운동만 한다면 언제든 건강한 몸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을요. 하루 이틀 무리해서 하는 운동보다 10년, 20년 꾸준히 할 수 있는 안전한 운동이 진짜 좋은 운동입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하고 계신 운동 때문에 몸 어디가 불편하거나 아프시다면 제발 참지 마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간단히 고칠 수 있는 문제를 미루다가 더 큰 문제가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저는 정말 특별한 분들을 만나 뵐 수 있었습니다. 73세 박영수 어르신이 체어 스쿼트와 벽 팔굽혀펴기로 지팡이 없이 걷게 되신 이야기, 75세 이순희 할머니가 균형 운동으로 낙상 공포를 극복하신 이야기, 68세 김철호 어르신이 코어 운동으로 50년 허리 통증을 해결하신 이야기, 72세 정순자 할머니가 목과 발목 관리로 다시 뜨개질을 시작하신 이야기, 그리고 70세 강문수 어르신이 안전한 걷기로 심장 건강을 되찾으신 이야기까지요. 이 모든 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 몸소 증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모두 포기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올바른 운동만 꾸준히 하시니까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사시게 되셨거든요. 오늘은 그 모든 운동들을 한 번에 정리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하체 근력의 기본 체어 스쿼트. 의자 끝에 앉아 팔을 가슴에 깍지 끼고 천천히 일어났다 앉기를 반복하세요.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게 주의하고 엉덩이를 뒤로 빼는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하루 10회 3세트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둘째, 상체 근력의 완성 벽 팔굽혀펴기. 벽에서 팔 길이만큼 떨어져 서서 손바닥을 벽에 대고 몸을 앞뒤로 움직이세요. 벽과의 거리로 강도 조절이 가능해서 정말 안전한 운동입니다. 하루 10회 3세트면 충분해요. 셋째, 넘어지지 않는 몸 한 발 서기. 의자 등받이를 잡고 한 발로 서서 균형 잡기 연습을 하세요. 처음에는 3초부터 시작해서 점차 30초까지 늘려가시면 됩니다. 낙상 예방에 가장 중요한 운동이에요. 넷째, 걸으면서 균형 잡기 뒤꿈치 마이너스 발끝 걷기. 벽을 따라 한 발의 뒤꿈치를 다른 발의 발끝에 붙여서 일직선으로 걷는 연습을 하세요. 동적 균형 감각을 기르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다섯째, 허리를 살리는 데드버그. 누워서 무릎을 90도로 들고 팔은 하늘로 뻗은 상태에서 대각선으로 팔다리를 천천히 움직이세요. 허리는 절대 바닥에서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여섯째, 허리 유연성 무릎 가슴으로 당기기. 누워서 한쪽 무릎을 양손으로 감싸 가슴으로 당겨주세요. 30초씩 양쪽 번갈아 가며 하시면 허리가 정말 시원해집니다. 일곱째, 목 건강관리 앞뒤 좌우 스트레칭. 목은 절대 돌리지 마시고 앞뒤 좌우로만 15초씩 지그시 늘려주세요. 30분마다 한 번씩 하시면 거북목 예방에 최고입니다. 여덟째, 혈액순환 개선 발목 돌리기. 앉아서 발목을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각각 10번씩 돌리고 발끝을 위아래로 움직여주세요. TV 보시면서도 할 수 있어요. 아홉째, 심폐기능 향상 빨리 걷기와 인터벌 걷기. 노래를 흥얼거릴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30분 걷거나 3분 보통 속도 1분 빠른 속도를 반복하는 인터벌 걷기를 하세요. 심장에 무리 없이 심폐기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열째, 마음의 평안 마이너스 복식 호흡. 편안히 앉아 한 손은 가슴에, 한 손은 배에 올리고 배로 깊게 호흡하세요. 하루 5분만 해도 스트레스가 확실히 줄어듭니다. 실천을 위한 주간 스케줄. 매일 5분 복식 호흡, 목 스트레칭, 발목 돌리기. 월수금 체어 스쿼트, 벽 팔굽혀펴기, 데드버그 각 10회 3세트. 화목토 균형 운동, 무릎 가슴으로 당기기. 일요일 빨리 걷기 또는 인터벌 걷기 30분. 가장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몸에 통증이 있으면 즉시 중단하시고 전문의와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년간 수많은 시니어 분들과 함께 하면서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고 올바른 운동만 한다면 언제든 건강한 몸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박영수 어르신, 이순희 할머니, 김철호 어르신, 정순자 할머니, 강문수 어르신 모두가 그것을 증명해 주셨거든요. 기억하세요. 운동의 진짜 목적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함도 기록을 달성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통증 없이 내 두 발로 걷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웃으며 여행하고 손주들을 마음껏 안아줄 수 있는 건강한 삶을 오래도록 누리는 것이에요. 오늘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클릭 한 번이 더 많은 시니어분들께 건강한 노년의 비밀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건강 수명을 늘리는 소중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이나 지인 중에 이런 운동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건강한 정보는 나눌수록 더 큰 가치가 생기거든요. 댓글로 여러분의 운동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분들의 영양 관리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운동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올바른 식단이거든요. 여러분 모두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건강한 노년은 오늘 시작하는 작은 운동에서 만들어집니다. 감사합니다.